생각으로 부자가 되어라. 서론, 생각의 힘. 생각으로 토머스 에디슨과의 동업자가 된 남자. 정말로 생각은 현실이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특히 그것이 명확한 목표, 끈기, 그리고 강렬한 열망과 결합될 때 그렇습니다. 30여 년 전에 에드윈 반즈는 생각으로 부자가 되는 법이 진실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발견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대한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으로부터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반즈의 열망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에디슨을 위해 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에디슨과 동료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의 열망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불을 이끄는 13가지 원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생각의 충동과 열망이 처음 그의 마음에 번쩍 떠올랐을 때 그것을 실행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어려움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토머스 에디슨을 알지 못했고 뉴저지주의 오렌지시까지의 기차 요금을 지불할 돈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그 열망을 실행하려는 시도를 단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열망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망을 실현할 방법을 찾는데 너무나 결심이 확고하여 패배를 인정하기보다는 무임승차로 여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에디슨 씨의 연구소에 찾아가 자신이 발명가와 함께 사업을 하러 왔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몇 년 후 반즈와의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불황자처럼 보였지만 얼굴 표정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왔다는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수년간의 사람들과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것을 깊이 열망하여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면 그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그가 성공할 때까지 버티겠다는 결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후 일어난 일들이 그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생각으로 부자가 되어라. 생각으로 토머스 에디슨과 동업자가 된 남자. 그는 에디슨의 연구소에 찾아가 자신이 발명가와 함께 사업을 하러 왔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몇 년 후 반즈와의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불황자처럼 보였지만 얼굴 표정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왔다는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수년간의 사람들과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것을 깊이 열망하여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면 그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그가 성공할 때까지 버티겠다는 결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후 일어난 일들이 그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젊은 청년 반즈가 그 자리에서 에디슨에게 한 말은 그가 생각한 것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모가 에디슨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아닙니다. 외모는 분명히 그에게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였습니다. 이 말의 중요성을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없어도 될 것입니다. 반즈가 첫 인터뷰를 했을 당시에는 에디슨과 동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에디슨 사무실에서 매우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일은 에디슨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반즈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그의 상품을 그의 예비 파트너에게 보여줄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겉보기에는 반즈가 마음속에 설정한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반즈의 마음속에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디슨의 사업 동료가 되겠다는 열망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것에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은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반즈는 에디슨과 사업 파트너 관계가 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찾고 있던 것을 얻을 때까지 준비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마음을 바꿔서 세일즈맨 직업을 구해봐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에디슨과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해 여기에 왔고 내 남은 생애를 다 바쳐서라도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확고한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이 인생의 전부를 차지할 때까지 지킨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젊은 반즈는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불굴의 결심과 열망을 지키는 끈기는 모든 반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찾던 기회가 실현될 운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은 반즈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형태로 다른 방향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기회의 속임수 중 하나입니다. 기회는 뒷문으로 살며시 들어오는 교묘한 습관이 있습니다. 종종 불행이나 일시적인 패배의 형태로 위장되어 옵니다. 아마도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막 새로운 사무기기를 완성했는데 당시에는 받아쓰기 기계라고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다른 영업사원들은 그 기계에 대해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신제품이 큰 노력 없이는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반즈는 거기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기어들어왔습니다. 반즈와 에디슨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상한 모양의 기계에 숨어 있었습니다. 반즈는 자신이 받아쓰기 기계를 팔 수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에디슨에게 제안했고 즉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기계를 판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너무 성공적으로 팔아서 에디슨은 그에게 전국적으로 기계를 배포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계약권을 주었습니다. 그 사업 협력에서 에디슨이 만들고 반즈가 설치합니다라는 슬로건이 탄생했습니다. 그 사업 동맹은 30년 넘게 운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반즈는 막대한 부를 벌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정말로 생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반즈는 말 그대로 자신을 위대한 에디슨의 동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생각을 통해 재산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 열망을 지킬 결단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작할 돈이 없었습니다. 교육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도력, 신념, 그리고 승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용의 힘으로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와 함께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생각으로 부자가 되어라. 인내, 기회는 뒷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고약한 습성을 지녔다. 종종 불운이나 일시적인 실패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오기도 한다. 실패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시적인 실패를 겪었을 때 수건을 던지고 링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어난다. 다시 말해 확실하게 실패하는 방법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소개할 다비의 이야기는 인내의 가치를 보여준다. 인내란 힘든 상황이 닥쳐와도 목표를 계속 밀고 나가는 능력을 말한다. 1948년 캘리포니아주에서 금이 발견되어 사람들이 금을 채취하려고 너도 나도 금광지역으로 몰려들던 시대를 골드러시라고 한다. 다비의 삼촌은 골드러시 시절 황금병에 걸려 서부로 향했고 다행히 금맥을 발견했다. 하지만 금을 채굴할 장비가 없었던 삼촌은 고향으로 돌아와 이웃들에게 돈을 빌렸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뒤 다비와 함께 다시 금광으로 갔다. 그곳에서 다비와 삼촌은 자동차 한 대 가치의 황금을 채굴했으나 딱 거기까지였다. 더 이상의 금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금광 채굴에 실패했다고 판단한 다비와 삼촌은 채굴 장비를 고물상에게 고작 수백 달러에 팔아넘겼다. 다비에게서 장비를 구입한 고물상은 광산기사를 고용해 광산을 재조사했다. 광산기사는 고물상에게 금맥은 종종 단층선을 따라 형성되는데 이전 주인들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고 알려주었다. 고물상은 다비와 삼촌이 원래 팠던 자리를 좀 더 파내려갔고 다비와 삼촌이 굴착을 멈추었던 곳에 바로 1m 아래에서 금맥을 발견했다. 고물상은 실패에 무릎 꿇지 않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덕분에 마침내 수백만 달러의 황금을 발견했다. 다비 역시 자신의 불운에서 허우적대지만은 않았다. 그 불운에서 교훈을 배워 후일
생명보험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부의 진정한 원천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에는 인내, 열망, 명확한 목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았다. 후일, 다비는 금광 사업으로 진 빚을 모두 갚고 매년 수백만 달러어치의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성공한 영업인이 되었다. 나폴레온 힐이 인터뷰한 500명 이상의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비즈니스맨들이 알았던 사실을 다비 역시 알았다. 바로 놀랍고도 큰 성공은 종종 패배가 우리를 덮쳐온 바로 그 순간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가면 찾아온다는 것이다. 생각으로 부자가 되어라. 끌어당김의 법칙. 우리 마음을 지배한 중심 생각은 자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그 생각에 부합하는 세력, 사람, 환경을 끌어당긴다. 우리의 정신은 자석과 같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을 끌어당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리를 유리하게 이용하지 못한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의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초점을 맞춘다.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무엇이 효과가 없을지를 생각한다. 자신이 생각한 한계가 진짜 한계라고 여긴다. 헨리 포드는 성공에 대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개발해 성공한 사람의 훌륭한 사례다. 포드는 한 블록에 8개의 실린더를 넣은 엔진인 B8 모터를 개발하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포드의 기술자들은 그러한 엔진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술자들의 반발에 포드는 이렇게 요구했다. 어쨌든 만드시오. 1년간 수차례 실패를 겪었음에도 포드는 기술자들에게 계속 연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포드의 생각은 가능성에 관한 당대의 생각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V8 모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기술자들은 마침내 V8 모터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다. 포드의 사례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를 보여준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맞이할 결과도 다스릴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은 삶에서 그대로 실현된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물론 우리가 하는 생각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파수는 물리적 형태로 발현될 출구를 찾는다. 생각은 자신에게 동조하는 세력, 사람, 환경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 법칙이 파괴적인 생각이든 건설적인 생각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에 대한 생각만이 아니라 가난에 대한 생각 역시 물리적 실체로 전환된다. 다시 말해, 에너지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뀐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의식적으로 성공을 생각해야 한다. 행동 수칙, 마음을 자석처럼 만들어라. 잠시 시간을 내어 다음의 질문에 답하라. 당신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은 무엇인가? 건설적인 생각인가? 파괴적인 생각인가? 생각을 성공의 주파수에 맞춤으로써 마음을 자석처럼 만들어라. 파괴적인 생각을 성공 지향적인 생각으로 바꾸라. 그리고 당신의 목적이 세상의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자신감이 반영된 새로운 생각을 하라. 마침내 성공하리라는 사실을 믿어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1시간 안에 자신에게 이 같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재화든 혹은 어떤 형태의 부든 당신의 인생으로 끌려올 것이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성공의 비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카네기의 성공 비밀을 담고 있다. 이는 오늘날 수백만 명의 인생에서 검증된 비밀이다. 카네기는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연구할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의 손에 자신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준 마법의 공식을 쥐어주고 싶어 했다.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에 비추어 그 공식이 잘 맞는지 시험해보라고 나를 지목했다. 또한 그 공식을 공립학교와 대학에서 가르쳐야 한다고도 생각했다. 이 공식을 적절하게 가르친다면 교육체계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교육과정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당신이 왜 이 책을 읽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망이라는 사고 자극을 돈이라는 물리적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싶어서다. 자기암시와 잠재의식을 다룬 장에서 제안한 지침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을 잠재의식이 확신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잠재의식은 확신에 의거해 움직이고 확신은 믿음이라는 형태가 되며 그에 따라 열망을 실현한 명확한 계획이 나오게 된다. 상상력. 근면 성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리라고 믿는가? 이제 그 생각을 버려라.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부는, 그것도 막대한 부는 절대 근면 성실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는 명확한 원칙 아래 분명한 요구를 해야만 찾아온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란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행동을 촉구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업의 달인들은 아이디어가 상품을 팔 수 없는 곳에서 팔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평범한 영업사원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이 평범한 것이다. 결단력. 강렬한 열망에 입각한 생각은 그 자체로 실체를 갖추게 된다. 미국 건국 이야기, US 스틸사의 창업 이야기는 생각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기적만 본다면 절대 그 비밀을 찾을 수 없다. 오직 영원불멸의 자연 법칙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법칙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자유를 가져다주고 부를 일구는데도 적용되었던 그 법칙 말이다. 두려움의 6가지 유령들. 우유부단함은 두려움의 씨앗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우유부단함은 의심을 확신으로 만든다. 이 두 친구가 섞이면 두려움이 발생한다. 섞이는 과정은 보통 느리게 진행된다. 이 세 친구가 위험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의들은 싹이 트면 그 존재를 감지할 새도 없이 불쑥 자라난다. 성공 원칙을 실천하기 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무엇이 사람들을 가난으로 굴러떨어지게 하는지 살펴보고 부를 일군 사람이라면 그 부가 재화로 측정되는 것이든 돈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는 마음의 상태이든 누구나 이해하고 있는 진실을 알려줄 것이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성공한 미국인 500명이 들려준 이야기의 공통점은 위대한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패배의 투구를 벗은 시점에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찾아온다 라는 것이다. 실패는 마치 사기꾼처럼 교활하고 얕다. 성공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기꾼에게 현혹되지 않는 명민한 지혜다. 성공을 믿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가령 조금이라도 마음 한구석에 실패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실패가 찾아올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실패와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의 가득 찬 성공의식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인생은 원하는 만큼 준다. 하지만 단순히 바람을 가지는 것과 소망을 현실의 것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소망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다. 즉, 희망이나 기대가 아닌 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념은 물론이거니와 성의와 용기도 마음이 초조하면 발휘하기 어렵다. 거듭 되풀이하여 반복되는 사고는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결국은 그 사람의 신념이 되어버린다. 거짓말을 되풀이하다가 종래에는 그것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가. 사람이란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이 그리고 있는 대로 사람이 되어가는 법이다.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신념인 것이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 위해 좀 더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자신이 그 지식을 전부 가질 필요는 없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협조자로 하여 도움을 구하면
당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 현명한 인재를 고도로 조직화하여 활용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다.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 단지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고민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전문가를 모아 협력자를 만들므로써 당신은 그 보좌관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사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이 모여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가난을 추구하는 의식이 어느 사이엔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점령한 것이다. 가난을 추구하는 의식은 애쓰지 않아도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생겨나지만 부를 추구하는 의식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